크라이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근이님.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에 좀 네. 많은 큰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네, 금값이 지금 뭐 폭등이라 할 만큼 많이 올랐네요. 이제 이게 현물 시세인데, 이게 1년 내 최고가고요. 현재 2,050불, 지금 보시면 2,050불 다 와 있잖아요. 현물입니다. 이 시세는 선물 아니고. 요 시세가 요 고점이 한 5년 내 한 3, 4번 왔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돌파하면 이제 금 네. 가격이 한 레벨 추가로 한 레벨 업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고점이 되게 뚫기 어려운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저 이거 고점만 벌써 세 번째 저항을 받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맞아요. 여러 번 음,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금값을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저거 못 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네. 기존하고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금값의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왜 좋은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값 상승세가 강해서 네. 저걸 뚫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5년 한번 볼게요. 네. 5년, 이게 5년 차트거든요. 5년 차트 보시면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 한번 해서 지금 네 번째네. 네 번째 트라이인데 이 네. 고점을 돌파하고 2100을 올라서 버리면 이제 현물가 그걸 돌파하게 되면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네, 고점을 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 부근에 오면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는 그쵸. 못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막 던질 텐데 이제 이걸 뚫어버리면 그 뒤로는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값이 한 레벨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2100을 돌파해버리면 2000원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다시 1900선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금의 상승 분위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월봉 차트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인베스팅에서 보는 건 선물 시세고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뚫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매물이 많이 모여 있는 뚫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 반응을 보니까 이 예, 월봉 예. 차트상으로 월봉 종가 기준으로 11월에 최초로 이제 그 사상 고점을 뚫었다. 최고치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점이 네. 천천히 뚫혔다고 보는 관점도 유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기대감이 한층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 차트로 보면 사실 구간 뚫었거든요. 천정을 뚫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술적 분석이라 하죠, 보통. 네네. 투자의 세계에서 기술적 분석은 신고가로 가는 게 되게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전 고점에 다가오면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못 뚫을 거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트레이딩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고가로 달성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레벨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단순히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모멘텀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그냥 이제 한번 네네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금 가격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820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20불 이 정도 선물가로 20불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요 지점 요 구간 1820에서 올라올 때는 하마스랑 전쟁이 터지면서 갭으로 딱 뜨면서 그날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50불인가 갭 상승하면서 떴는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금으로 봤을 때. 그 네. 전쟁 때문에 뭔가 모멘텀 붙어서 올라온 것이라서. 근데 이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금의 추세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이거보다 한참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 말하고부터 이제 막 금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져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전까지도 있었던 기대감은 미국의 금리 상승이 끝이 났다라는 네. 분위기가 시장에 일어나기 시작하던 구간이었던 거죠. 금값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점은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의 대체제는 달러거든요. 달러의 대체제는 금이죠. 대표적 안전자산이라면 채권, 달러, 금이 있는데 채권은 배제하고 가장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는 달러 아니면 금인데 달러가 금보다 강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가면서 그 금값이 약세로 돌아서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거죠. 미국이 폭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값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물론 이제 달러는 강했죠.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금값이 내리다 오르다 하는 게 금리를 동결한다.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 금값이 오르고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겠다. 연준에서. 그리고 지표가 금리를 올리는 쪽에 더 유리하게 나오면 금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420 요때 찍고 반등할 때는 이제 전쟁이 터여서 전쟁발로 올라왔는데 근데 요때 이제 딱 그때 금리 인상이 거의 끝이 났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 관점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거는 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금리는 동결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이 전쟁발이 지금 많이 빠진 거죠. 쟤들이 뭐 휴전 협상도 하고 하면서 전쟁발이 빠졌음에도 약간 약세에 있다가 다시 고점 뚫으면서 다시 가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컨센이죠. 금리 인상은 끝났어. 오히려 이제 지금 기대감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동결하냐 이런 거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번이 물가, 2번이 고용입니다. 현재 지표들이 특히 물가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주도해왔던 물가 잡히고 있다. 연준이 바라봤을 때 연준이 최근에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꽤나 많이 오는데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이분이 매파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야 돼. 뭐 경제보다는 물가야 이렇게 주장하는 매파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물가를 잡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파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으니 앞으로 금리 인상은 끝이 났고 앞으로는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시장의 관점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금값이 현재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창 금 가격이 1,800불까지 막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내려갈 때 그때도 사실은 시장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근데 이 높은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요. 일단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미국이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뭐 30년물 네. 장기 국채 금리가 막 계속 뛰어오르면서 막 5%까지 막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이 장기국채 금리가 안 내려오겠는데 더 올라가겠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생각 외로 정부가 국채 발행이 진행됐을 때 금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락하더라고요. 장기 국채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채권 발행을 좀 적게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네요. 제 기억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이 더 각광받고 이제 더 진짜 사상 최고치를 뚫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 자체는 완전히 끝났다고 거의 볼 수가 있고 금리 네. 인하도 생각보다 꽤 빨리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그 위클리 오늘 기사인데요. 이제 이게 근원피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낮게 나왔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피봇. 내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값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양배리 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이 정확하시고요. 그때 저는 그때 시장이 동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그때 미국 국채 발행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 있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파월이 얘기했을 거예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앞으로는 맞습니다. 금리를 뭐 더 높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끼리 하고 있다. 연준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다. 우리 내부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그 중립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립금리는 뭔지, 네네네. 기준금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요거 이제 정말 그 사전적인 의미로 가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지만 단순하게 네.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면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치가 얼마냐를 이제 네, 저도 중립금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뭐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물가도 안정적이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고용도 경제도 안정적이고 네. 우리가 마치 샤워를 할 때 최고의 물 온도인 그 온도가 몇이냐 금리로 따졌을 때 그게 몇 퍼센트냐 요런 이상적인 금리를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공식에 의해서 나오거나 하는 금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네네. 어쨌든 파월의 입장에서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리랑은 좀 괴리가 있다. 조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창 하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연준의 목표 인플레가 2%인데 그러면 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제 금리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 거냐 뭐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를 뭐 용인한다는 말은 안 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2%의 목표 달성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발언이 되게 묘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딱 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말씀대로 고금리를
금리를 단기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금값에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방송하자마자 그 발언이 바로 나왔고 그러면서 금값이 주르륵 내려 1820불까지 그냥 그 수직 하강했었죠.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연준이 최근에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얘기했지만 그 연준 인사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수치들도 그렇게 나왔고 고용도 굉장히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고 경기도 약간씩 침체돼가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 월러 이사 말고도 다른 이사들이 또 나와서 뭐 나는 쟤랑은 생각은 달라. 더 올린다는 말은 안 하겠죠. 뭐 기준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좀 꺾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전과는 또 아예 한층 달라진 모습은 이제부터 금리 인상은 아예 없고 뭐야 좀 더 중기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보다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생겼지 달러가 강세로 가는 추세가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네. 정확히 동의합니다. 달러는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강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금값은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인하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연준이 비춰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끝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 금리 인상 끝 분위기가 왔는데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점 부근에 왔다라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결 후에 인하의 가능성이 비치기 시작하면 금값이 슈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고 새로운 레벨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물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고용이 너무 좋거나, 고용이 너무 좋아. 미국 경제가 진짜 너무 좋아서 연준 애들이 다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은 현재의 분위기가 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이 금값이 지금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해외 뉴스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갱신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특히 중국 중심으로 금을 계속 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은행들이. 네. 아무래도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이 달러를 국채 발행이나 달러를 찍어내는 추세가 그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죠. 안전자산을 담아야 되는데 위험자산이라면 대표적인 게 뭐 주식이고 안전자산이라면 채권, 달러, 금일 텐데 그 달러와 금이 있다면 예전엔 달러가 강했지만 지금은 금에 좀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달러 기축통화가 위협받고 있다. 네, 그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양배리님이 자주 언급하셨지만 금값 대세 상승의 어떤 주요한 근거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제 금값을 움직이는데 주는 요소들 뭐 지정학적인 요소라던가 뭐 금융불안, 경기 침체 리스크 뭐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뭐 이런 것들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강력한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값이 왜 2,000불을 한 번도 시원하게 넘지 못했던 것인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달러 강세라는 요인 하나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아예 추세가 달러 강세에 대한 추세 자체가 아예 꺾여서 이제 약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진짜 다르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그런 깔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만약에 이제 동결을 넘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금값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큰 거죠, 지금. 이미 뭐 아무것도 시작된 건 없는데 벌써 사상 최고가 부근에 와 있으니 전쟁발로는 올 수 있으나 전쟁발이 아니거든요, 지금 온 거는. 그러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금의 추세가 많이 정해지는 것 같다. 반대로 달러의 그 약세 추세로 전환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지금 주목해야 할 경기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와 고용. 미국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바로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다 나왔고 이제 다음 주쯤에 미국 고용이 나오는데 미국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시 되면 금값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 주 실업률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식어간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지표들이 나와준다면 금값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금요일 날 고용 관련 실업률 나오거든요.
이날 중요하고 이날 실업률하고 뭐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네. 현재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천천히 식어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식지 않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 미국 고용이 굉장히 핫하다는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 보면은 크게 늘지가 않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지표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준이 되게 좋아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금리를 안 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은 물가도 잡히고 고용도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이 나올 거니까 고용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지표가 이제 발표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최근에 그러면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떤 흐름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지난달에 15만 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높았다가 이렇게 천천히 뭔가 천천히 조금씩 줄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높낮이가 있긴 한데 이 15만 건으로 줄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식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0만 건, 50만 건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9월 달에 30만 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0만 건, 20만 건, 18만 건, 15만 건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이 좀 식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연준이 요 수치를 보고 좋아한다. 고용이 엄청 핫해버리면 연준이 고삐를 못 늦추거든요. 요거 외에도 또 뭐 임금 같은 경우에도 식어가고 있고 실업률 3.9는 되게 좋은 수치예요. 완전 고용에 가까운 되게 좋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확 더 줄어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실업률도 보시면 3.4, 3.5 이랬었는데 3.8에 3.9 완만히 오.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연준도 이게 실업률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완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시장이 되게 쇼크를 받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동결 인하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황은 지금 좀 좋다. 금값 상승에 유리하다. 뭐 그렇게 음. 얘기할게요, 제가.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CME에서 발표하는 금리 페드워치. 선물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부터 오히려 금리 동결을 더 넘어섰더라고요. 내년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셰이 페드워치.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내년에 인하 가능한지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내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지금 금리가 5.25, 5.5인가요? 네, 그렇죠? 5.25, 5.5죠. 5.25, 5.5인데 5월에 페드 미팅이 있는데 이때 5에서 5.25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첫 번째 단계가 5월에 시작이 된다.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진짜로 금값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그게 지금 5.25에서 5.5가 이제 21.7%인데 다 그 네네. 밑이라는 건 금리 인하할 확률이 거의 80%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이때 야, 되면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단기 금값의 등락에는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 이런 수치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죠. 요 수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물가와 고용이다. 그래서 단기 물가와 고용 지수에 따라서 금값이 등락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리고 이거 최근에 금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금 가격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뭐 저희들끼리의 생각을 한번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발표 이후에 한번 또 네.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그 고용, 전에 네네. 좀 큰 이슈가 한번 발생했다. 뭐 갑자기 파월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뭐 이제 큰 이슈가 나온다던가 뭐 아무튼 다양한 것 중에 이제 큰 이슈로 인해서 금가격이 한번 큰 변동이 있으면 그때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이에요. 오늘 밤에 파월이 발표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파월이 무슨 연설하는데 파월이 센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한테 카드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고 시장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발언을 세게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파월의 발언 때문에 다들 시장에서 겁을 먹어서 금값이 조금 약세거든요, 현재. 근데 저는 뭐 파월이 아무리 강력하게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말뿐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무조건 올릴 거야 뭐 이렇게만 발언하지 않나요? 난 금리 무조건 더 올릴 거야. 경제가 망하든 말든 모르겠고 더 올려야 된다. 물가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물가가 높지도 않아요. 목표치에 근접해 있어요, 현재. 2%가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데 2%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도 강한 발언을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괜히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네. 주식시장 같은 데다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괜히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와도 지금은 겁먹어서 끝값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여튼 오늘 발언 보고 또 무슨 변화 있으면 또 얘기 나눠보시죠. 저도 신경을 좀 못 쓸 만한 일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